야, 제가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는데 우리 박성태 선배가 과거에 예. 음반을 취입한 적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 인사가 저한테 예. 갑자기 이걸 알려주면서 박성태 선배가 노래를 너무 잘한다. 들어봐라 해가 들어봤더니 그 곡명이 사람의 빛.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고 그 노래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람이 빛이었어라고 하면서 절규하는 대목이 나와가지고 아니 야 진짜 이거 엄청난 노래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예. 제 대학교 친구가 작가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친구가 그러니까 뭐 책도 좀 내고 그런 친구인데 취미로 곡을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 대학 때 아니요 최근에 최근에 음악에 대해서 사실은 무지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책 쓰다 질렸는지 곡을 내보고 싶다. 네. 본인이 한번 냈어요. 안 됐으니까 내가 쓸 테니 네가 불러라. 근데 우리가 또 야멸차게 거절하기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아마 탄핵 국면에서 그 친구가 지금 응원봉 집회 같은 걸 보면서 가사를 쓰고 곡을 썼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악기도 이제 피아노 하나로 그러니까요. 네.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가 그렇게 하자는데 그래 그러고 가서 했죠. 그래서 아니, 아무도 모르게 당연히 그 친구가 제목도 다 영어로 해놓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죠? 아니 근데 그 피처링이 그러니까 그 곡 쓴 친구분이 피처링인 거예요? 그렇죠. 설마? 그 친구가 코러스를 넣고 싶어서. 아니 곡을 쓴 근데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대학 때 이제 취입을 했냐 이렇게 여쭤봤던 게 그 사람의 빛이라는 곡명과 가사 내용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특정 운동권 정파의 노선과 굉장히 밀접한 표현이다 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친구도 뭐 꼭 오.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나오네요. 있나요? 네. 나와요.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예, 찾으니까. 예, 예. 네. 나와요? 네. 아 근데 저 그 노래 들어보시면은 네. 거의 이제 어떻게 제가 장르 구별을 한다면은 록발라드라고 해야 되나? 그 막판 뒤로 가면은 거의 네. 김경옥급의 그 하이톤의 그런 굉장히 절절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게. 부끄러웠지. 진현님이 이렇게 보니까 딱 갇혀 있고 넥타이로 목을 목재고 있지만 사실 가슴 속에 뜨거운 게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나오지 원래 오늘 방송 자, 말렸어요. 이거 빨리 혹시나 닫을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 제작진들 그 링크에 들어가가지고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네. 찾았는데 그 영어로 원래 그 친구가 또 공명을 그렇습니까? 멋있는 척하려고. 구글에 제가 영어로 설정돼 있어서 검색이 바로 그게 나와요. 뭐냐면은 영어로는 더 라이트 오브 휴먼 비잉인가요? 그렇게 돼 있던데. 예.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저도 잘. 아무튼 아, 간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추아님도 한 노래 하시잖아요. 아, 저 노래 너무 즐겨하죠. 중학교 네. 시절에 저희 아빠가 학원을 안 보내주셨습니다. 학원 가지 말아라. 어.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다. 그래서 혼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앞에 노래방에 네. 6,000원 내면은 4시간 이상 놀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야, 6,000원에 6,000원에 4시간. 네네네. 와. 그래서 늘 노래방 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아 시절. 진짜요? 예. 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M장 기획에서 했던 그 가요제 나가셔가지고 네네. 아, 정말로 그 댄스와 함께 아. 엄청난 아, 예, 노래 실력을 맞습니다. 뽐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 초반에 왜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조금 흉내를 내서 춤사위를 뽐냈습니다. 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의상도 잘 맞추실 것 같아요. 의상도 그때 당시 보면은 김건희 여사랑 묘하게 좀 따라한 흉내가 예,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네.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유쾌하게 노래 얘기를 좀 시작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가 벌써 이제 2달 가까이 돼가는 국면인데 그 이제 장관들은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바뀌는 거고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근데 산하기관장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변화가 좀 더디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국방일보라는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최일이라는 국방 홍보원장이 계신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을 당연히 우리 국방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뺐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정파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라고 해도 국방일보, 국방홍보원장이 이제 주관을 해서 하는 주제를 해서 하는 곳인데 그러면 너무 이제 국가의 뭐 중요한 일, 네. 군인들이 이거 다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그럼요. 군대 가면 다 봅니다. 이 아침에 매체. 내무반으로 네. 보고 이제 행정반에도 하고 다 보는 건데 국가의 특히 트럼프 뭐 주한미군을 줄인다 뺀다 말도 많잖아요. 그럼 관계가 어떤가 이것도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예 뺀다. 이건 정파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지난 정부 인사라고 해도 뭐 거기에 일단 그거는 빼놓고 생각하자 이런 주의자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잘했거나 또는 동정 또는 뭐 이런 것들은 난 그 사람 싫어 뺀다 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인사조치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지냈고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보훈 인사였는지 2023년 5월부터 3년 임기에 그 홍보원장직을 수행 중인데 그 계엄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는 윤석열의 그 옹호하는 담화문 네. 이런 건 또 실어줬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네.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12월 14일이 윤석열 2차 탄핵 표결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도 국방일보엔 이런 거 실었습니다. 지시 따른 군 관계자들은 잘못이 없다. 야, 이런 바로 거를 주춤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파성이 있다는 말씀 그거 너무 동의하는데 그 정파성이 아예 시시비리를 가리는 논리적인 그 기준을 만드는 것까지 다 네. 흐트러버린 것 같은 이제 이분은 근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임기가 끝날 지금 때까지는.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기행이라는 건 너무나 아까 우리 박성재 선생님 설명한 대로 너무 정파적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징계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리고 뭐 계엄에 이분이 이제 쓰라고 하거나 만약에 필진들에게 영향을 줘서 계엄을 비상계엄을 사실은 2시간여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들을 강요했다. 그러면 내란의 부하수행 정도는 충분히 수사 대상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 더 열받은 부분은 그 국방홍보원 간부들한테 일간지를 다 구독하지 않겠습니까? 국방홍보원 내에서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 끊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단전 네, 단수인데요. 제 생업과 굉장히 직결된 얘기를 그렇죠. 또 하나의 단전 단수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의 단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다 같이 끊든지 왜 경향신문 끊으라고 합니까? 아시잖아요. 네. 경향이랑 한겨레가 비판적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셨다는 얘기니까 이거 훈장입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MBC 피바람까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또 훈장 가슴속에 딱 달고 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면에 저는 사실은 김영윤 노동부 장관 임명 때부터 굉장히 감동적인 인사였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 역대 노동부 장관 중에 처음으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모란공원을 갔거든요. 좀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태일 열사의 묘역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노동부 장관이 임명이 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무슨 노동부 장관이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노동부 제가 역대 노동부 장관들을 쭉 한번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일 많이 된 사람이 어디냐면 노동부 관료 출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노동부가 사실은 네. 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행정고시 보고 들어가서 5급 사무관부터 출발해서 쭉쭉쭉 차관하고 또는 1급 실장했던 분들이 이제 정권에 잘 보여서 노동부 장관 한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학계 출신 교수들. 학계 출신. 이건 뭐냐면 노동을 관리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큰 문제 없이 네.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본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 산업부나 중기부는 산업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산업, 미래 산업이든 현재 산업 고용을 어떻게 늘고 아니면 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선장하게끔 또 미래 잠재력 있는 산업을 보고 투자를 거기에 진흥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초점이 되고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이 잘 되게 하겠죠. 그러면 그 상대편에는 노동부가 있어야죠. 노동분들은 노동자들의 인권, 복지,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목소리를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무에서 산업부는 산업부 입장을 얘기하고 환경부는 환경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또 노동부는 노동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역대 사실 어느 정권도 사실은 민주정부에 한 번 있었습니다. 노동연구원 출신이 간 적이 있었고 다 관료나 교수님들이 와서 노동자들을 그냥 관리의 대상으로 본 거죠. 근데 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된 뒤에 처음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근데 이분이 민주노총 위원장일 때도 쭉 보면 그렇다고 막 무조건 산업이고 뭐고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우리 그런 강성파는 또 아니더라고요. 항상 합리적으로 대안을 고민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된 인사다. 그런데 네.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노동의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었던 전태일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정말 제대로 저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대학 다니던 시절에 재학 중에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그 뭐라고 해요 대성리 같은 데 MT를 갔다가 예. 돌아오는 길에 이제 모란공원 들려가지고 우리 민주 열사들이 이렇게 영령 앞에서 이렇게 헌화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김영훈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태일 열사 묘역 앞에서 국가꽃도 헌화하고 2번 절도 하고 그다음 잘 하겠다 이렇게 맹세도 했습니다. 그 모습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진짜 너무
네,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실제 운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연락을 받았다는 것부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노동 안 하고 사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되나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이는 이게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시작부터가 굉장히 기대되는 인사였는데요. 저는 딱 말을 할 때 그 단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 우리나라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있고 모든 사회가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에 저는 기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제 시간에 집에 가지 못하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거고요.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산재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내 새끼는 안전한 곳, 따뜻한 곳, 시원한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으니까 애들을 더 교육으로 몰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이란 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우리가 여기서 풀지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온 이렇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파라다이스가 될 거라고 믿진 않았지만 그러나 첫 실마리가 노동부 장관의 어떤 인사를 앉히느냐 저는 그게 진짜 핵심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김영훈 장관이 딱 오게 됐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네.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국무회의를 하는데 첫 일성에 손영공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전태일이 살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혼자 울었어요. 아 맞아. 기뻐. 네, 너무 행복하고 하나 더 추가하면 네. 파업을 해보고 구속당해보고 복직도 해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는 정말 저는 진짜 너무 기대가 너무 크고, 물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방향을 노동자 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다, 설렌다. 저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모란공원에 가서 전태일 열사 묘역에 참배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의 행보가 더 좋았는데 같은 날에 폭염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 건설 현장에 가셔가지고 폭염 예방 키트하고 쭈쭈바 빙과류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로 노동을 아는 사람이 장관으로 왔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국무회의들,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를 가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지금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데 노동자들 좀 더 일하러 뭐 시간을 예를 들면 52시간제 없앤다 뭐 그러면 노동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김문수 장관이 그때 노동부 장관이었잖아요. 김 장관, 그럼 뭐 제가 거기 그냥 민사소송 때려 넣어서 파업하면 폐가 망신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면 사실 국민 주권 정부, 약자를 보듬는 사회, 큰 틀의 사별, 그다음에 노동자 입장에서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또는 뭐 안 좋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국무회에서는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대로 된 사실 저는 이번 인사에서 내각에서 가장 모르겠어요. 결과는 뒤에 또 쭉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괜찮고요. 네, 봐야 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김영훈 장관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사실은 기업인을 그 장관으로 고용한 정부는 많았는데 정말 노동자를 장관으로 고용한 정부는 없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